갑작스레 찾아온 혹독한 경제 위기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때 과연 우리 지갑은 안전할까요? 그리고 오랜 시간 굳건히 지켜왔던 소비 습관은 과연 그 위협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 앞에서 막연한 불안감이나 깊은 고민에 잠기곤 하실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제 한파가 불어닥치면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소비의 방식을 극단적으로 바꾸곤 했죠. 어떤 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다 못해 숨쉬기조차 버거워할 정도로 모든 지출을 줄였고, 또 어떤 이들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물건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동안 어떤 변화의 물결을 헤쳐왔을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경제 위기라는 거친 파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생존하며 나아가 더 단단하게 번성할 수 있을지, 그 소비의 본질적인 지혜를 함께 찾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깊이 녹아들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불확실한 시대, 우리의 소비를 지탱할 지혜의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경제 위기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고 긴장하게 만들죠. 이 위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또 우리 일상 속 소비 행태에는 어떤 그림자를 들이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단순히 숫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갑을 얇게 만들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흔들며 결국 소비 심리를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현실적인 압박입니다. 주식시장 그래프가 불안하게 요동치고 뉴스 헤드라인마다 암울한 전망이 쏟아져 나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닫게 되죠. 사람들은 막연한 불확실성 앞에서 큰돈이 들어가는 자동차나 집 같은 고가품 구매를 망설이거나 아예 미루기 시작합니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쩌지? 지금 사면 손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소비를 지연시키는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상점가는 텅 비어가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지는 풍경은 위기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모든 소비가 위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작은 사치품이나 기분 전환용 물품에 지갑을 열기도 하는데요. 이를 두고 보복 소비 또는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죠. 고가의 명품 백 대신 저렴한 립스틱을 사면서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필수품이나 생필품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거나 특정 할인 매장에는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드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비해 생필품을 미리 쟁여두거나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저렴한 제품만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이처럼 경제 위기는 우리의 소비 심리의 단순한 위축을 넘어 때로는 상반되는 복합적인 현상들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한쪽에서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을 위로하거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특정 소비를 늘리는 참으로 알쏭달쏭한 모습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결국 경제 위기는 우리의 소비 생활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며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선택까지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현명한 소비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위기 속 소비 변화의 지혜를 살펴보며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경제 위기는 우리의 지갑을 움츠러들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상반되는 소비 행동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현명한 소비의 닻을 내리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는 바로 인류가 걸어온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류는 문명의 시작 이래 수많은 경제적 격변기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 습관을 변화시키며 위기에 맞서 싸웠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1929년에 시작되어 전 세계를 강타했던 대공황일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급감하면서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먹고 입고 잠자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시키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죠. 이때 미국의 가정에서는 절약과 검소가 단순한 미덕을 넘어선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옷이 해지면 기워 입고, 신발은 닳고 닳아 더 이상 수선이 불가능할 때까지 신었죠.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은 물론 자투리 재료 하나까지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여 새로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텃밭을 가꾸어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이호수가 물물교환을 통해 필요한 것을 얻는 자급자족의 문화가 확산되기도 했고요. 소비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쉽게 사고 버리는 대신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수리해서 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었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나누거나 품앗이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돈이 아닌 관계를 기반으로 한 소비와 생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대공황 시대의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가 사라진 자리에서 오히려 인간적인 유대와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역설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죠. 조금 더 가까운 과거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우리나라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 역시 우리의 소비 습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아픈 역사입니다. 1997년 국가부도 위기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들은 다시 한번 소비의 본질을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업들은 도산하고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많은 가정이 한순간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죠. 이때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금 모으기 운동인데요. 각 가정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돌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는 이빨금까지 기꺼이 내놓으며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동참했죠. 이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물질적 소유를 초월하여 공동체 전체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숭고한 정신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아나바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이 운동은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최대한 재활용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대중교통 이용이 늘고 외식보다는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가정이 많아졌으며 불필요한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졌습니다. IMF 외환 위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불안 무엇이며 지속 가능한 소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음을 깨달으면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재화보다는 가족과의 시간, 이웃과의 정,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보듬고 함께 헤쳐나가려는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발현된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대공황과 IMF 외환 위기 사례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인간은 단순히 지갑을 닫는 것을 넘어 소비의 본질과 가치관 자체를 재정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로 중요하고 무엇이 없어도 살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이 되어주죠. 과거의 사람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소비 방식을 변화시키며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삶의 지혜를 터득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물질 너머의 가치를 추구하고 공동체와 연대하며 위기를 극복하는 깊이 있는 철학이었던 셈이죠. 이러한 역사적 발자취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불확실한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경험을 통해 소비의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비 철학을 세우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떤 소비가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역사적 통찰과 더불어 우리 내면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다가올 미래를 위한 현명한 소비 습관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고민해 볼 차례입니다. 경제 위기라는 거친 파고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 삶의 돛을 올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비의 방향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죠. 가장 먼저 무엇이 정말 필요한가와 무엇을 그저 원하는가를 명확히 구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필요와 욕망의 경계를 혼동하곤 하죠. 생존의 필수적인 의식주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저 순간적인 만족감을 주는 욕구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마치 잘 정돈된 서재처럼 우리 소비 목록도 꼭 필요한 것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단순히 가격만 보는 소비에서 벗어나 가치 소비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한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거나 친환경 소재로 만든 옷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더 큰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주체적인 선택이 되는 셈입니다. 회복 탄력성 있는 소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마치 예상치 못한 지진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건축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재활용이나 공유 경제 같은 대안적 소비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죠.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물건을 무작정 버리는 대신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필요한 물품을 소유하기보다 빌려 쓰는 방식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공동체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현명한 대안이 되어줍니다. 하나의 물건이라도 그 수명을 최대한 늘려 오래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게다가 디지털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비 패러다임을 열어주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똑똑한 재무관리 앱으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수많은 정보를 비교 분석하며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디지털 도구들을 현명하게 잘 활용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은 예측 불가능한 미래 속에서도 우리 삶을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실천적인 지혜가 되어줄 겁니다. 결국 경제 위기 속에서 소비 습관을 바꾸는 일은 단순히 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 기술적인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자기 성찰의 과정이자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철학적인 작업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 찾아낸 귀한 지혜와 오늘날 우리가 겪는 심리적 동요를 이해하는 통찰이 한데 어우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불확실한 미래를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내면의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절망만을 안겨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할지 냉철하게 돌아보게 만드는 귀한 기회가 되어주기도 하죠.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단단한 뿌리를 내린 나무만이 살아남아 더욱 굳건히 서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하고 의미 있는 삶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더 나은 우리로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탐구한 소비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적 안정을 넘어섭니다. 이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회복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의 핵심적인 축이 됩니다.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현명하고 의식적인 소비 습관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결국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켜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묻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답을 찾을 것인가요?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가장 현명하고 의미 있는 소비의 길을 찾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